인간복제의 윤리적 쟁점을 공부하겠습니다. 인간복제도 동물복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해야 이후의 윤리적 쟁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인간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난자를 기증받아야 합니다. 이 기증받은 여성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복제할 사람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합니다. 기증받은 여성의 난자와 복제할 사람의 체세포를 결합하여 수정란으로 만듭니다.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 출산을 거치면 복제인간이 탄생합니다. 이러한 복제를 개체복제라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의 개체, 한 인간을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복제인간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중학생들이 보는 아일랜드가 있어요. 장기기증, 질병치료용으로 복제인간을 이용하는 내용이죠. 이 영화의 배경이 2019년이에요. 지났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연구하는 인간 복제는 개체 복제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배아 복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배아 복제란 여기 수정란까지 만든 다음 이것을 착상시키지 않고 배아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배아란 태아 이전의 단계입니다. 태아가 발달하는 단계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 8주 이전 단계를 배아라고 부릅니다. 이 배아를 복제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이 배아에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어떠한 세포로도 분화될 수 있는 세포라고 해요. 이 세포를 얻어 장기 이식과 같은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학 2 교과서 200페이지에 나옵니다. 배아 줄기세포는 배양 조건에 따라 어떠한 세포로도 분화될 수 있는 줄기세포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섬유, 신경세포, 혈구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불치병 치료에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인간 복제에는 2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란에서 배아까지만 만드는 배아 복제, 그리고 그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인간을 탄생시키는 개체 복제,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아가 문제 제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배아 복제냐 개체 복제냐에 따라 윤리적 쟁점이 다릅니다. 먼저 배아 복제의 윤리적 쟁점부터 살펴볼게요. 배아 복제 연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복제 과정에서 이용하는 배아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태아가 되기 이전에 세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포를 실험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2번째 근거는 배아 복제 연구를 계속하면 생식 초기 단계의 연구, 인체 조직, 장기 복구, 그리고 질병,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살펴본 동물 복제 찬성 근거와 유사하죠. 역시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연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용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복제된 배아는 인간의 지위를 갖는 생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위 하니까 인공임신 중절의 반대 근거 생각나지 않나요? 태아를 인간의 지위를 갖는 존재로 보듯 배아 역시 인간의 지위를 가지니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실험 도구로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몇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먼저 종의 구성원 논거에서는 배아를 인간종의 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으니 인간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일성 논거에서는 배아가 크면 인간이 되고 그 인간과 배아가 동일한 존재니까 인간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 잠재성 논거에서는 배아가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연속성 논거에서는 인간의 발달 과정이 끊임없이 연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점진적으로 발달을 하는 존재인데 여기까지는 실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아 복제를 위한 난자의 확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난자는 기증을 받는데요. 보통 여성은 평생 500개 정도의 난자를 한 달에 하나씩 배란합니다. 그런데 기증을 하기 위해서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동시에 채취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부작용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연구로 유명했던 서울대 모 박사의 연구에서도 난자 채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과도하게 난자를 채취해서 건강에 무리를 주었다라거나 여성 연구원들의 난자 채취를 강압적으로 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반대 근거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체복제의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체복제가 뭐였었죠? 개체복제는 이렇게 복제의 대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개체, 한 인간을 탄생시키는 연구입니다. 개체복제의 윤리적 쟁점 찬성, 반대 근거를 살펴보면 반대 근거가 더 많아요. 반대 근거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안락사와 동물복제 반대 근거에서도 봤듯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반대 근거는 생명윤리 단원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두 번째 반대 근거는 가족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되었던 친구들을 보았을 때 이 복제 원본과 복제된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 자녀 관계인가요? 아니면 형제 관계인가요? 복제인간은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인간 존엄성의 훼손입니다. 복제인간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복제인간이 식민지 개척의 노예로 이용되거나 살인 무기로 이용되는 등 복제를 한 기업과 정부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런 영화들에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복제인간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복제인간을 생산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회가 되기 쉽겠죠. 그 의도에 따라서 복제인간을 도구로 이용하고자 할 테니까요. 마지막 반대 근거는 복제인간이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복제인간과 복제인간에게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은 유전 형질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성이 침해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찬성 근거를 살펴볼게요. 찬성 근거 첫 번째는 불임 부부가 유전적 연관이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시술을 다해도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찬성 근거는 인간의 고유성 위협이라는 반대 근거에 대한 반론입니다. 복제인간도 서로 다른 선택, 경험, 환경에 의해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인간 복제에 대해서 국가별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먼저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에 인간 복제 금지 협약을 맺었고 국제연합은 2005년 총회에서 인간 복제 금지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개체 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배아줄기세포를 획득하는 배아 복제를 희귀병,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는 개체 복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개체 복제는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처럼 배아 복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명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명복제는 학습 요소가 많았는데요. 먼저 동물복제, 인간복제로 구분되고 인간복제에서 다시 배아복제와 개체복제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제 종류에 따라서 윤리적 쟁점이 달랐습니다. 복제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복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공부하세요.